자, 여러분, 오늘 파이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썬의 인기가 우리가 높은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썬이 오늘 사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? 사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. 문법이 쉬울 수도 있고, 라이브러리가 정말 무궁무진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도 쓸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커버리지가 정말 방대해요. 다양한 분야를 끌어안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, 이걸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, 그러니까 이제 저 때는 C, 포트란, 비베, 그다음에 C++, 자바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배웠었어요.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간단한 해킹 코드를 짠다든지 뭐 어떤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저는 이제 뭐 C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. 근데 현재는 사실 이런 파이썬이라는 고수준 언어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너 파이썬이라고 파이썬의 철학, 파이썬의 선이라고 불리는 원칙이 존재합니다. 이게 사실상 철학인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파이썬을 어떻게 쓰고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써야만 하는구나 이런 건 없어요. 근데 다만 처음 공부를 하는데,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 언어를 배운다 그러면 그 언어를 만든 사람의 철학을 찾기가 힘들잖아요. 단 몇 개 언어들 빼고요.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에는 철학, 한글의 철학이 세종대왕을 통해서 정확하게 있죠. 근데 예를 들어 영어만 하더라도 저기 영국 쪽 어디서, 영국이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, 이제 어떤 특정 종족이 이 영어를 좀 쓰다가 이게 영어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언어가 이제 잉글리쉬로 그냥 딱 우리가 만들어졌는데, 사실 그 사람들한테 이 영어를 만든 철학이 뭔가요? 이런 것들 사실 찾기가 힘들죠. 그래서 사실 처음에 어떤 학문을 배울 때 그 학문이 갖고 있는, 이 학문을 통해 할 수 있는, 이 학문이 말하고자 하는, 이 학문을 잘 쓸 때 잘 쓸 수 있는 방법, 이런 것들은 보통 철학에 담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코드를 아름답게 작성하십시오. 그리고 되게 명시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밝히는 것보다 암시적으로 밝히는 게 조금 더 낫다. 그리고 복잡한 코드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을 해줍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원칙들은 굳이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도 참고는 해야겠지만, 일단 이런 것들이 파이썬의 철학이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다음, 파이썬의 주요 특징을 한번 볼 건데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철학들과 잘 맞물려 있습니다. 이 파이썬의 철학은요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해야 된다. 그래서 간결하고 읽기 쉬워요, 문법 자체가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한 2, 3일 배우고 제가 어떤 특정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잖아요. 2, 3일 배운 사람도 이게 뭐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. 이게 정말 쉬운 거죠, 사실상.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정말 많습니다. 크롤링도 있고요, 웹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, 앱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사실은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 데이터 분석, 뭐 마케팅, 프로그래밍, 뭐 모바일 프로그래밍, 뭐 웹 프로그래밍, 정말 많은 것에서 이제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컴파일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, 이 컴파일러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막 코딩을 하잖아요. 그럼 이제 이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, 가령 뭐 이진법 같은 걸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바꿔서 컴퓨터한테 이렇게 처리를 해라고 전달을 해줘야 돼요.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변환 작업을 하는 친구가 컴파일러인데,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라는 친구를 씁니다. 이 인터프리터는요, 소스를 한 줄씩 읽어요. 그래서 그 줄을 바로 기계어로 번역합니다. 이렇게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실행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해서 테스트해보는 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 코드가 잘못됐을 때 디버깅 되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죠. 근데 반대로요, 이 인터프리터라는 친구의 단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드가 점점 길어지면 어쨌든 한 줄 한 줄씩 계속 읽어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점점 코드가 길어지는 순간 속도가 늘어지죠. 그쵸 여러분? 근데 다만 반대로 컴파일러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요, 한 번에 프로그램화를 시키는 거는 오래 걸려요. 근데 한 번 해놓으면 대신 그만큼 A부터 Z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.
한 번에 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통 그런 느낌 있죠. 고통이 선불이냐 후불이냐. 그러니까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 후불이에요. 일단 코드가 짧거나 당장은 빨리빨리 되는 것 같은데 점점 길어지고 무거워지면 느리죠. 그리고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선불이죠. 고통이 선불이에요. 처음에 코드가 돌아갈 때 무겁게 버버버벅 하면서 돌아가는데 한 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대신 그 다음부터 되게 빠르죠.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뭐 이제 이 되게 특징적인 장점들, 단점들을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. 이 파이썬의 다양한 활용 방안,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. 또 뭐가 있을까요? 데이터 분석,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,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머신러닝, 딥러닝 이런 것들이 있죠. 기계학습 이런들, 이런 것들도 사실 활용을 할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뭐 자동화 같은 것들도 사실 파이썬으로 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. 저는 정말 파이썬으로 실제 업무들을 되게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떤 문서 작업을 하는 게 넉넉 잡아 아침마다 한 30분 잡아먹는다. 그럼 프로그래머로 하나 그냥 돌려요. 그러면 보통 한 5에서 10분 안쪽으로 5분도 안 걸려요. 사실상 5분도 안 걸리죠. 사실 이미 계산된 값을 정리만 해주는 거니까 문서 다운받고 실제로 한 5분도 안 걸립니다. 그래서 이런 자동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파이썬을 배워야 하는데, 이 과정 속에서 파이썬이 갖고 있는 철학은 무엇인지, 파이썬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OT다 생각하고 간단하게 보고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만.